자, 오늘 첫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의결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거 두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는 내용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진 의원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첫 번째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을 지켜오신 중진 의원 여러분들께 조언을 들을 것도 많고 또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합을 위해서는 중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 정권의 좌파 독재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 중진 의원님들의 경험과 경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현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창호 판사 기소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성창호 판사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위 등을 통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중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길을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중진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또 무책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마음 편히 외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책 상황입니다.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이런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세먼지는 계속 악화돼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서야 겨우 긴급보고를 받았고 또 하나마나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학교에 공기청정 정화기 설치하라.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부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 책임이 정권 스스로에게 있으니까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심각한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면서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펴보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 방중 때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도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큰 원인은 석탄 화력 발전입니다.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력 발전을 더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일진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들도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드라이브를 포기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임을 명백하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중국에 항의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큰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환경부 장관 불러다 몇 마디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한다는 각오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당도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미세먼지 저감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회도 정상화된 만큼 이제 법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입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해결 TF를 구성해서 긴급하게 대응해 나가는 방안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께서 검토해 주시고 또 저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의 북한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상황인식을 보면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됩니다. 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진다면 어떤 경제적 미래도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압박을 최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오히려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측이 영변 이외의 핵시설 문제를 분명하게 경고했는데도 영변 핵시설 전면적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지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영변 폐쇄가 북한의 종료 신호가 아니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북핵 인식이 국제사회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북한의 핵 무기를 폐기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참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 대화와 제재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서 핵 폐기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만 바라보고 김정은을 맹신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새로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중진 의원님들과 또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